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월마다 중국 전기차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또 9월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9월 중국 전기차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폭발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폭발. 그래서 그 10월 국경절 휴가 때문에 전기차가 폭발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폭발한 전기차도 몇 개 있고요. 네. 데이터가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늦게 지금 나왔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테슬라가 수출을 안 하고 네. 내수에다가 왕창 물건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파는 거를 안 하고 중국 내수로 다 풀었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네요. 9월달에 네. 187%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그래서 이게 추세는 하여간 4월달 그 이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작년에도 이제 8, 9월부터 늘기 시작하는데 네. 특히 이제 하반기 7월 이후부터 이제 거의 한 75도 각도로 네. 그래서 24만 대, 30만 대, 35만 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고요. 네, 그래프 보면은 7, 8, 9의 그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보는 그 중국의 그 전기차 아기돼지 삼형제하고 그 1, 2등 하는 테슬라하고 이 비아디만 합쳐서 봤을 때 네. 지금 전도업체 5개로 보면 비아디가 46%, 테슬라가 36%.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비아디는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커지고 있고 네. 이 테슬라는 이게 짜부러들었다가 9월 달에 이게 이제 확 늘렸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 7만 대 정도 비아디가 7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테슬라는 5만 6천 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은 이 테슬라도 반도체 문제, 전자 부품 문제 갖고 좀 고전을 했다가 이게 정상화된 거냐 아닌 거냐는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테슬라가 이게 내수 시장 쪽을 이걸 다시 신경 쓰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요 테슬라 대수는 수출하고 내수하고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그 6월 달 이후로 왼쪽 차트 보시면 빨간 게 이게 비아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이 요게 테슬라죠. 그래서 보면 비아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커지고 있고 이 테슬라도 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네.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빨간색은 오른쪽은 순수 내수만 난 수출 뺀 거예요. 네. 그래서 비아디는 그대로 75도 각도로 올라가는데 네. 테슬라는 보시면은 3월 달 이후로 이게 내수 시장에서 훅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8월 달 요때도 헤맸는데 9월 달에 5만 2천 대로 확 팔면서 위로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사이는 만든 것 같다가 이제 유럽에다가 그 내다 팔았는데요. 근데 유럽을 뒤로 제키고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 올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 잠깐 보시면 네. 그 사이에 이 파란 색깔이 내수고 네. 이제 노란 색깔이 수출인데 7, 8월에 보면 이제 수출이 굉장히 컸어요. 물량 다 수출로 돌렸던 거죠. 그런데 9월 달부터는 반대로 네. 수출을 확 줄여버리고 이제 내수에다가 완전히 들어온 거죠. 되게 유의미한 변화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테슬라하고 비아디 점유율을 놓고 보면 이게 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비아디에 비해서 테슬라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내수 시장 안에서 이 점유율 하락을 좀 걱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6, 7, 8 계속 이제 데이터 보면서 BID의 약진은 굉장히 말씀드렸고 테슬라가 어제 생산은 꾸준히 하지만 그 생산량을 이제 유럽으로 돌리고 그 중국 내수에는 좀 물량을 공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9월의 데이터는 변경이 됐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이 전기차 전체 시장이 180%에서 200%씩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발을 빼가지고 유럽에다가 집어넣었
넣어야 될 지금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여기서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짜부러들어 버리면 잊혀진 브랜드가 되는 거죠. 점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테슬라 중국 내수 판매가 9월 달에 역대 최대로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것은 중국 시장이 세계 최대 시장이고 또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눈 팔 상황이 없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이외에 네. 지금 중국 시장에서 보면은 뭐 중국어로 돼 있긴 합니다만 다 아는 회사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테슬라하고 그 비아디 정도가 양대 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전통적인 그 자동차 강한 나라, 강한 기업, 장성 자동차, 지리 자동차, 그 광저우 자동차, 장안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네. 얘들이 다 이제 전기차 다 출시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이제 뭐 리오라든지 리오토라든지 뭐 샤오펑 말고도 네. 최근 아마 그 웨이마라고 홍콩에서 뭐 5억 불인가 얼마 펀딩을 했다고 하는 회사들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 네.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이 IT 기술 기업들도 들어오고 하웨이가 전기차를 들어오고 샤오미가 들어오고 바이두가 들어오고 디디 추싱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실패는 했지만 헝따그룹이 전기차에 들어왔고 네. 근데 자동차 하나도 못 만들었고요. 눈에 익은 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봤던 헝따가 여기도 등장하네요. 그다음에 바오능도 이거 이제 사고친 회사죠. 네. 얘들도 이제 결국은 아마 부도를 낼 것 같은데 그리고 따지앙이라고 드론 만드는 회사. 네. 얘들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5 외에 이제 정말 테슬라나 비아디도 공포를 좀 느끼는 것이 우리로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죠. 그래서 중국의 5대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제 전기차로 확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은 이제 브랜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계속 커지지만 경쟁 역시 더 심해진다는 거는 지속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저는 9월 데이터에서 눈이 들었던 게 네. 뭐 테슬라 BID, 그러니까 특히 테슬라의 움직임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니오 샤오펑이 10,000대를 넘어섰어요,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니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굉장히 많은 판매대 성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니오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를 이걸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충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제품의 차별화도 이제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10,000대하고 50,000대는 뭐 차이가 다르죠. 네. 그래서 50,000대가 10% 20% 늘어나는 것하고 10,000대가 이제 50% 100% 늘어나는 것하고 네. 이게 뭐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디오나 뭐 이전 그 아기돼지 삼형제 같은 경우는 그 절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 시장이 한 280만 대, 300만 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10,000대씩 판다고 하더라도 12만 대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아직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이즈 팩터가 네. 이제 10,000대 딱 넘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자동차를 놓고 보면요. 이건 중국 전통 자동차 얘기인데 전통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국산 브랜드가 한 40% 정도 점유율이에요. 네. 근데 이 전기차 시장 이쪽에서는 보면 이게 100%에서 쭉 떨어져서 지금 뭐 50% 가까이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기차 시장이 이게 이미 8월 달까지 180만 대를 팔았어요. 작년 전체가 130만 대 수준인데.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여기에 이제 국산 브랜드들이 이게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전기차 이거 무섭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자체를 보면 토탈 석유 먹는 자동차를 합치게 되면은 중국도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피해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네. 그래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지금 6, 7, 8월 이때 보면은 이제 과거치의 평균에 훨씬 못 미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를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우리가 약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 세계 시장의 32%,
1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527만 대를 샀는데 미국이 1,532만 대예요. 그래서 거의 1,000만 대 가까이를 지금 중국이 자동차를 더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소비력 이거 이제 완전히 다시 평가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중국이 그 사드 보복을 해가지고 한국의 유통화 회사들이 대거 철수를 했고 우리 현대차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하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요게 뭐냐면 중국 국산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독일계 폭스바겐, 뭐 아우디, 벤츠 점유율이고 그다음에 일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계 GM 포드 크라이슬러,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이 한국이고 끝이 이제 프랑스인데요. 보시면 중국 국산 브랜드의 비중이 2021년에 샥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 뭐 이게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한국 이 점유율의 기술적인 하락은 보복이라는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본토 브랜드의 경쟁력이 이게 확 커졌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중국의 본토 브랜드들이 뭐 BMW, 벤츠, 아우디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중저가 차량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 팔고 있는 것도 뭐 이게 EQ900 뭐 그 제네시스를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들 그레이드 이하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 이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중국 브랜드 비중이 42%, 우리 한국이 지금 3%를 하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1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한국 제품의 자동차의 점유율이 뭐 정말 이제는 무시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이게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브랜드 전체 말씀하신 데이터죠? 그 토탈. 석유 자동차 기준이죠. 예.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거차후 열풍도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전기차로 돌아오면 네. 지금 중국의 전기차 그 판매 대수는 월별로 보면은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그 왼쪽 차트 노란 색깔이 작년이고 위에 보이시는 회색 차트가 금년인데 이게 폭이 너무 차이 나죠. 그러네요. 확 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률 자체도 보시면 옆으로 기는 것처럼 보지만 이게 200%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모델별로는 뭐가 제일 많이 팔렸냐? 회사별로 보면은 이제 비아디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물론 거기에 상하이 우링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우리 같은 뭐 경승용 차 같은 네. 아주 작은 그렇죠. 한 사람 타는 미니 이거는 뭐 전기차라고 사실 얘기하기 어렵고 이걸 빼면은 네. 금년 상반기 중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카가 바로 테슬라 모델 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델 Y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아디의 한 요게 이제 38,000대 정도 팔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별로 뭐 잘 모르지만 광저우 자동차가 이게 32,000 그다음에 장성 자동차 이거는 이제 지프차 만드는 회사죠. 네. SUV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탑5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전기차 전용 회사들보다가 기존의 전통 자동차들이 대거 이제 이 리스트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제 막 말씀하신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내수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차가 뭐 해외로 수출해서 팔릴까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전기차가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석유 먹는 자동차는 별 경쟁력이 없지만 네. 지금 전기차는 이게 해외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출이 특히 이제 2021년 들어가지고 이제 빠른 속도로 크고 있는데 그래서 샤오펑, 비아디, 장성, 리오, 뭐 리오토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수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이게 완전 추주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광저우 자동차, 북경 자동차, 지리 자동차, 장안 자동차, 장성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이게 다가 이제 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들었고 그래서 이게 2021년, 22년에 대거 이제 물량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샤오미, 그리고 애플카, 그다음에 하웨이, 네. 바이두
뭐 360 이런 회사들도 2023년, 24년에 대거 이제 이 전기차를 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기차 시장의 신규 진입은 이것은 아직 초보 단계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전통차 회사지만 앞으로 IT 테크 회사들 네. 얘들끼리 이제 대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1진이 있고 2진이 들어오는 메이커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3진의 IT 회사들이 또 이게 또 들어오는 스마트 거죠. 카를 그렇죠. 모빌리티로 들어온다는 얘기시네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예를 들면 승차감 네. 뭐 이런 패실리티를 갖고서 강점을 갖고 들어오는 거고 또 AS라든지 뭐 이런 걸로 들어오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 회사들은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 자체 갖고서 폼을 잡았는데 네. 지금 이제 IT 회사가 들어오면 얘기하신 대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기능 네. 이거 갖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OS 경쟁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은 폭발적으로 100%, 200% 커지지만 경쟁도 100%, 200% 계속 커지는 시장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IB들이 다시 자동차를 좀 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슬로우 다운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제 이 수익을 내는 업종, 기업.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 중국의 백주 회사들이 다시 주가가 급등을 해요. 네. 그게 바로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뭐 경기가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인 내수 소비 구조가 탄탄한 것 보면 백주 대표이고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가 이게 왜 주목을 받냐 그러면 이게 중국도 내수의 최대 품목이 자동차예요. 근데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도체를 못 구해서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은 이제 자동차가 큰 수혜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이제 단기적인 저점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장성 자동차, 지리 자동차, 이제 비아디 이런 회사들을 이 IB들이 조금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TM펑이라고 그 리서치 아주 잘하고 센스 있는 그 증권사가 한 걸 보면 이제 이 회사가 보는 관점은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고차오, 그 중국이 국산 자동차 애용 네. 이것도 이제 불이 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하는 회사가 바로 장성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장성 자동차가 말씀드렸지만 그 찝차 SUV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하발이라고 그 국산 찝차를 만들어서 완전 히트를 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지리 자동차. 그래서 지리 자동차가 뭐 벤츠나 BMW의 이제 일대 주주이기도 하고 네. 또 이쪽이 저장성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관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여전히 전통적으로 이제 샤오봉, 리오토 뭐 이런 회사들은 레코멘데이션 리스트에 들어갔지만 이건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국유 자동차들 중에서 리스트럭처링을 통해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회사를 장한 자동차, 네. 이 광저우 자동차, 그리고 상해 자동차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기차 시장의 시장 폭발, 근데 그보다는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 특히나 이제 테슬라마저도 이게 중국 본토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 방을 들어올 정도로 내수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빠지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 속도를 보면 이것은 지금 있는 그것은 아직도 이게 뭐 초기, 네. 뭐 성장기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 그렇죠. 소재 부품 업체들에 있어서. 그렇죠. 그것이 뭐 그게 안 되면 이 자동차 업체 자체가 성장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동차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9월 중국 전기차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왜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을 다 내수로 돌렸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10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